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1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담대 심각하네. 대출 더 쪼일 수밖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23년 상고하죠. 24년 상고하죠. 25년 또 상고하자니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올해 대출 한도를 초과했는데 대출이 계속 나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내년에는 대출이 전반기에도 쪼여질 확률이 높다. 나라 전체 주담대에 4월에는 4조, 5월에는 5조, 6월에는 6조 이런 식으로 쭉쭉 8월 달에는 8조, 9월 달에 쪼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려 7조 원이나 대출이 나갔습니다. 10월 달 또 쪼인다고 했는데 또 많이 나갑니다. 은행권에서는 줄어들지만 이금융권 그쪽으로는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금융권 이쪽으로 쪼이기 시작한다. 여기도 쪼인다. 말로만 했는데 본격적으로 쪼이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집단대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1금융권 집단대출 막히고 이런 뉴스들 보셨잖아요. 부산분들 보셨죠? 왜 얼마나 불어났냐 보니까 1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1조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금융권 금리가 높아서 무진장 갚아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금융권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자료인데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3.1조를 갚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목으로 나타내죠. 1.5조.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서 1.5조씩 계속 갚아 나갔는데 1조가 늘어났다. 여기에 10월 달 여기에 지금 11월 달 뉴스고요. 10월 달에 1조가 불어났다고 말했죠. 그 말인즉슨 여기가 플러스 1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1.5조가 되어야 정상인데 1조가 되었다. 그 말인즉슨 마이너스 1.5조 대출이 2.5조나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신장 많이 받아갔죠. 이금융권 쪼일 수밖에 없다. 자, 바로 거래량으로 표시나죠. 서울 3토막, 3토막 났고 10월 거래 이제 뭐 새 학기를 앞두고 10월이 마지막 옮기는 철 아닌가요? 그쯤 되죠. 그 이후에 12월이 사실 불투명하다. 10월의 거래량 9월에 폭락한 이후에 좀 나아지는 듯 보입니다. 9월보다는 10월의 거래가 조금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개를 평균 내보자.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진검승부를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거래량이 모이는 이 월요일, 아니 화요일, 요 290건, 229건, 213건, 오늘은 176건. 저는 220건 정도는 그래도 추세상 나올 걸로 봤는데요. 그것보다 못한 거래량이 신고되었다. 사실 11월의 거래량 현재까지 22건이거든요. 또 부산하고 한번 견뎌보면 되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건당 거래 대금 10월도 이제 거래 좀 마무리 다 돼갑니다. 한 80% 가까이 거래가 신고되었을 텐데요. 건당 거래 대금 10억 5천, 연초보다 못한 수준. 이런 거 뉴스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12억 5천일 때는 뉴스에 나오고 10억 5천으로 2억이나 무려 2억이나 떨어졌는데도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쿠팡 관리 댓글 좀 이용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5만 8천 개. 월세 물량, 전세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 거래량 서울이 오늘 22건 기억나시죠? 말씀드린 지 30초 정도 지났으니까 22건 부산이 63건 부산이 은근 거래량이 잘 나옵니다. 10월에 거래량 2,700건 정도 바라보죠. 두 개 평균 내면 뭐 2,300건 정도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요 때까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10월 거래량 대단한 것도 맞고 11월부터 이제 조금 진검승부의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 정도 추세로 간다면 거래가 어느 정도 될까? 조금 더 지나면 한 요쯤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번 달 거래량이 얼마나 될지 월초에는 아직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 아까 서울 떨어지는 거 보셨죠? 부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하지만 1월 달보다는 높은 상태. 서울은 1월 달보다도 낮아진 10월의 건당 거래 대금. 요 상고하죠. 차트 말씀드릴 때 요거 종종 이용합니다. 이가 짝대기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거 정말 지저분데 제가 언제부터 방송을 했나요? 뭐 한 이 무렵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짝대기 하나하나 그리는 거 정말 지엽네요. 자, 저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지고 고가의 아파트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실거래 가격 봅시다. LCD 33억,
대형 평형 58평 58평 지나가고, 자, 그다음 해운대자이 12억 3천, KCC 스위첸 12억 2천. 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 동네로키는 이거 또 많이 또 떨어지고 있네요. 고점 대비 36%. 해운대자이 좀 층마다 조금 차이 있죠, 가격. 고점 대비 80%, 고가의 아파트 80%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구나. 네, 그 정도로 보시고, 또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락률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내려오면 하락률 한 25%, 30%, 그런 것들 다 많이 목격됩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싶어서 보면은 여러 신축들. 자, 그 외에 아파트 쭉 내려갑니다. 은근히 빚을 좀 지더라도 여전히 그런 거죠. 뭐 한 4억짜리 정도 아파트는 뭐 한 1년 반 동안 그대로인 느낌인데, 뭐 6억 7억 하는 애들은 조금 더 반등한 느낌이 들죠. 그 상승률이라는 것이 은행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 그 정도일 겁니다. 전세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실거주로 뭐 빚 많이 내고 들어가고 이것도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투자용으로는 전세가율이 점점 떨어져서 투입되는 자본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아주 괜찮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너무 비싼 거 한다고 그 수익률이 막 신고가도 띄엄띄엄 나오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낮아 보이지만, 그 몇 억씩 까이는 거 하락률 뭐 10억짜리 하락률 20% 하락하면 2억이 날아가잖아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 근데 5억짜리 하락률 30% 하면 1억 5천 날아가고, 사실 그 고가의 아파트 그것도 좀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지금의 분위기는 10월 달의 느낌은 5억, 6억, 7억 뭐 이맘때의 물건들이 아주 고가의 아파트나 아주 저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방송의 목 취지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간추려 놓는 것, 그 정도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투자를 하라 말라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 말을 들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안 좋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아파트들의 사람들이 추세가 요즘에는 어느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 그 대세를 따라가면은 뭐 큰 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특별히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시장 그런 조짐은 사실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25년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뭐 켜켜이 쌓여 있다. 거기에다가 정말 상반기에 대출이 은행권에서 많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음, 좀 실망 매물도, 아니,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손절할 수밖에 없는, 네. 그때가 아마 25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년도에 대출 받아서 호기롭게 샀던 사람들, 그때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다가오는 순간 이자 부담이 2배입니다. 2배. 뭐 원금 100만 원 갚고 이자 100만 원 갚던 그 시절에서 원금 1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절가 맞닥뜨려서, 정말 웬만한 가게 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월급 받고 뭐 해도 이것저것 쓰고 나면은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그 벌이에 맞춰가지고 딱딱 생활하는 계획을 맞춰놨는데, 그 뜬금없이 갑자기 이자 부담이 한 달에 100만 원 더 나오는 그런 일과 맞닥뜨리는 사람들, 사실 줄일래야 정말 줄일 게 없어요. 이미 외식은 많이 줄였죠. 뭐 먹는 거 많이 줄였죠. 옷 사 입는 거 많이 줄였죠. 뭐 이제 학원 줄이고 뭐 하고 하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아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른 계층들이 막 무너져 나가는 자영업 계층이나 이런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어떻게 결정되든가요? 네. 급하게 사려는 사람 혹은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급하게 파는 사람 몇 건 나오면은 또 그것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어 버리더라고요. 자, 가격 요 정도까지 짚어보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은 뭐든지 다 부족했다. 휴일도 많았고, 그 부족한 부분이 10월에 조금 더 메꿔지는 느낌. 이제 학기로 인한 뭐 이동 수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뭐 11월 떨어가면 진검승부의 그런 기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세 가격 2억 3천 수준까지 연초보다 더 떨어져 있고, 요즘 역전세 이야기도 좀 나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많이 올랐는 부분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 특별히 뭐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면 4억 4% 중후반대 대출 금리니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저가의 아파트 전세 비중이 올라가네요. 고가의 아파트 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금리 오르는 부분들 뭐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체 임대 거래량 이 정도까지 살펴보고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